반갑습니다. 40대 여자고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제대로 경험하고 겨우 평행선 위에 선 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급급하고 바쁠 땐 사연 쓸 생각을 못했는데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니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저의 인생의 여러 페이지를 열심히 적어볼 테니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쭉쭉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 둘이서 지냈어요.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유년기엔 아빠 덕분에 금수저로 지내왔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대저택에서 살며 부모도 있었고 가정부도 있어서 고생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해서 아빠께 엄마를 만들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졸랐답니다. 아빠는 사업하고 집에 와서 절 돌보는 시간 외에는 개인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는데 새엄마를 만들어주시려고 여러 번 선을 보셨고 좋은 분을 만나 재혼에 성공하셨답니다. 새엄마는 아빠와 연애할 때 이미 저와 친해졌었고 정신적 교감을 많이 해서 마음의 단짝이 되었어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을 때 아직도 기뻐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새엄마는 집에서 주로 저와 놀이를 해주시며 시간을 보냈고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부터 새엄마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빠가 일 나가시고 집에 계실 때 저에게 혼을 많이 내셨답니다. 김지영, 인형이랑 장난감 좀 그만 가지고 놀고 공부 좀 하지? 너 한글 다 읽을 줄 알아? 엄마가 가르쳐주세요. 네 개인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 선생님 가시면 복습하라고 했지? 어서 장난감 집어넣고 공부해. 공부 싫어요. 엄마랑 놀고 싶어요. 놀아주세요. 아우 지겨워. 칭얼거리는 걸 언제까지 받아줘야 해? 야 김지영, 30분 뒤에 받아쓰기 할 테니까 빨리 배운 거 복습해. 그리고 난 네 엄마야, 친구가 아니라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 엄마 화났어요? 미안해요. 어리고 겁이 많았던 저는 새엄마가 떠나실까봐 얼른 사과드리고 책을 펴고 공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훈육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행동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가 재혼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정부 이모님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새엄마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분을 들이셨어요. 부모도 저한테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셨답니다. 아빠는 새엄마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잘 이끌길 바래서 하자는 대로 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집이 점점 싫어지고 더 무서워졌답니다. 김지영, 혼자 씻는 것도 못하면 나중에 바보 소리 듣는 거야. 어서 혼자 씻어. 엄마가 머리 감겨주면 안 돼? 혼자 머리 감는 거 힘든데.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너 엄마가 어른들한테 존댓말 하는 거라고 했지? 아 맞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머리는 엄마가 감겨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지금부터 혼자 하는 습관 들여야 해. 어서 혼자 씻고 나와. 검사할 테니까 대충 씻고 나오면 혼날 줄 알아. 그래서 씻고 나오면 반드시 트집을 잡고 혼내셨습니다. 씻는 거 말고도 집안에서 작은 행동, 사사로운 것들을 모두 반듯하게 교육하시려고 큰 소리를 엄청 내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무릎 꿇고 손을 드는 벌을 받았는데 새엄마가 낮잠을 주무시느라 제 벌을 풀어주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찍 퇴근하신 아빠가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여보, 지영이한테 벌을 준 거야? 뭘 잘못했길래? 여보 일찍 왔네? 버릇없이 굴길래 교육을 좀 시켰어. 야, 아무리 그래도 벌 세워놓고 당신은 낮잠을 자는 건 아니지. 잠깐 눈 붙인 거야. 벌 세운 지 5분도 안 됐어. 지영이한테 물어봐. 새엄마는 저에게 눈치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50분 벌을 썼는데 새엄마가 나중에 또 혼낼까봐 5분 벌 썼다고 거짓말했답니다. 아빠는 그 정도 훈육은 괜찮다고 여기셨는지 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는 저에게 180도 달라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우리 지영이가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고 예뻐지네. 내가 지영이 엄마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지영아, 다음에 태어나도 엄마 따라 할 거지? 다음에 또 태어나도 엄마 따라 할 거냐고요? 엄마는 복화술로 다시 말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대답해. 네,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원하는 대답을 들려줬더니 바로 크게 웃었고 아빠한테 이렇게 사이가 좋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지영 아빠, 내가 진짜로 지영이랑 가까워진 것 같지? 이제 나도 지영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 예쁘고 착한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해. 당신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지영이가 밝아진 것 같아. 너무 좋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지영 아빠, 우리 친정 동생이 사업한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야, 아무래도 사업가인 당신이 도와주면 내 동생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무의식양면으로 좀 밀어주지 않을래? 그러지 뭐. 우리 지영이한테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 얼마든지 밀어줘야지. 걱정하지 마. 고마워. 당신이랑 지영이가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인 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네. 아우, 행복하다.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는 그렇게 여우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저는 유년기엔 이런 새엄마의 행동을 아빠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며 참기만 했답니다. 새엄마가 항상 혼을 내고 하시는 말씀이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김지영, 잘 들어. 내가 널 혼내는 건 네가 더 착한 어린이가 되길 바래서 그러는 거야. 오늘 벌선 것도 다 어른이 되기 전에 겪는 과정들이라고. 근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아빠가 알면 화가 나서 우리 집을 떠나버릴 수도 있거든. 아빠가 떠난다고요? 안 돼요. 난 아빠 없이 못 살아요. 그래. 아빠가 떠나지 않길 바라면 엄마한테 혼난 걸 말하면 안 돼. 네가 입만 다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 집 식구는 뿔뿔이 흩어질 거야. 너 고아원에 가서 살고 싶지 않지? 네, 저는 우리 집이 좋아요. 엄마도 좋지? 네, 새엄마도 좋아요. 어허, 아직도 새엄마라고 하네.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지? 이거 안 되겠네. 너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손 내리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실수를 한번 하면 그날은 지옥 같은 벌을 서야 했답니다. 나이 어린 제가 뭘 알았겠어요. 어린애한테 겁을 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니 쉽게 넘어가 아빠한테는 새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매일같이 일렀죠. 조금 세월이 지나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새엄마의 독재적인 행동은 계속되었고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그러다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사춘기를 지나며 머리가 크자 새엄마의 지배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 너 아빠한테 용돈 또 받았다며? 왜 이렇게 돈을 쉽게 쓰는 거냐? 문제집 사는데 필요했어요. 문제집을 또 사? 야, 풀던 거 또 풀면 되지 왜 돈을 네 맘대로 소비해? 새엄마 그만하시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만 좀 간섭하시라고요. 뭐? 새엄마? 이게 머리 좀 컸다고 또 까부네. 야, 벽 보고 손들어. 내가 왜요? 처음 반항을 시작하자 새엄마는 저에게 손을 대려고 했어요. 김지영, 너 많이 컸다? 이 집안의 평화를 깨고 싶은 거냐? 너네가 이 집안에서 나가면 네 아빠는 폐인되고 너도 버려질 거야. 뭐래? 새엄마, 내가 아직도 어린애 같아요? 그런 협박으로 겁주는 게 통할 것 같냐고요. 유치하게 굴지 말고 새엄마는 새엄마대로 난 나대로 각자 알아서 지내자고요. 그게 곧 평화일 테니까요. 너 말 다 했어? 너 오늘 엄마 손에 혼 좀 놔봐라. 내가 손을 대야 정신 차릴 것 같으니 당장 손 내밀어. 제 가방에 있던 리코더를 꺼내더니 손바닥을 내밀라고 하더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왜 맞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차던 새엄마는 리코더를 바닥에 던지더니 제 얼굴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저는 이리저리 피하며 새엄마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들어오자 새엄마는 쇼를 하듯이 제 팔에 밀려 넘어지더라고요. 지영이 너 왜 이러니? 이젠 엄마를 밀치는 거야? 왜 이렇게 엇나가는 거야? 지영 아빠, 지영이가 날 밀었어. 어디까지 하나 가만히 두고 봤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조용히 물으셨고 새엄마는 눈물 연기까지 하더군요. 여보, 지영이가 나더러 새엄마는 집에 필요 없으니 나가래.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뭐야? 정말 그렇게 말했어? 지영이 너 왜 그러니? 엄마를 밀치질 않나 막말을 하질 않나 왜 이렇게 엇나가는 거야? 너 착한 아이였잖아. 중학생이 되어서야 아빠한테 새엄마에 대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빠, 새엄마 쇼하는 거야. 아빠 앞에서는 착한 척 여린 척 하면서 나랑 둘이 있을 땐 말도 막 하고 무섭게 대했어. 허구한 날 벽 보고 손들라고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놀지도 못하게 했어. 그리고 새엄마가 그런 짓 하는 걸 늘 비밀로 하라고 깨웠고. 내가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젠 아빠 말대로 머리도 크고 인생이 뭔지 알았으니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나 새엄마가 무섭고 싫어. 이제 같이 살기 싫어. 뭐야? 지영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 아빠가 바빠서 널 챙기지 못해서 네 엄마가 다 해줬잖아. 물론 새엄마가 밖에서 엄마 역할을 바로 해주신 것은 맞았어요. 유치원 행사나 학교 입학식, 운동회 등등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매우 잘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것들이 고마워서 새엄마한테 큰소리 한번 치지 않았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들고 진실을 말한 날부터 계속해서 새엄마와의 사이가 틀어진 채로 지냈어요. 김지영, 학교 다녔으면 인사는 해야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인사해봤자 받아주시지도 않잖아요. 새엄마는 날 보면 위아래로 훑어보고 인상 쓰는 게 일상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눈빛과 표정이 무서웠는데 이젠 저도 그걸 보고 싶지 않아 피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지영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놓고 까불고 말이야. 지영아, 너 이렇게 까불다가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쩌려고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 반낫. 애미 없는 것한테 내가 최대한 잘해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되돌려주는 거냐? 잘해주긴 뭘 잘해줘요. 난 새엄마만 보면 오줌을 찔끔 싸곤 해요. 무서워서요. 아무리 훈육이어도 그렇게 날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새엄마한테 과거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제가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회상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사춘기 나이이고 건방졌다고 말씀하셨고 새엄마는 감싸기만 하셨습니다. 훈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게 맞고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며 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새엄마가 무조건 다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랑의 크기가 커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는 저로부터 비롯되었다며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 않았답니다. 새엄마와 제가 화해하길 바라셨는데 저도 새엄마도 먼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빠 앞에서도 저에게 대놓고 막말을 잘도 하셨답니다. 아빠는 중간에서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지만 늘 결과는 새엄마 편으로 돌아갔어요. 중학교 3년 내내 집안에서 살벌한 기운이 오갔는데 나중엔 저도 지치고 새엄마도 지쳐서 서로에게 눈빛도 주고받지 않았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 새엄마가 저에게 화해를 시도했는데 몇 번 거절하다가 아빠가 힘들어 보여서 이 살벌한 분위기를 그만 깨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새엄마,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대화는 하고 지내요. 너 이제 내가 안 미운 거냐? 어릴 때 서운하긴 했지만 밉고 싫진 않아요. 제가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함부로 대한 거니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휴, 이제야 속이 풀리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 엄마도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할게. 너한테 했던 짓은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큰 실수와 잘못을 한 것 같아. 새엄마도 어리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이제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잘 지내봐요. 아빠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협약을 맺듯이 사과를 주고받았고 어느 정도 친밀한 모녀 사이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지냈답니다. 아빠는 그런 저희 모녀 사이를 보며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신경을 덜고 사업에 몰두하셔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주말마다 갔는데 새엄마는 저와 협약 맺은 사과를 깨버리는 건지 제가 집에 가는 걸 엄청 불편해하셨어요. 넌 또 왔냐? 어떻게 된 게 독립했다면서 매주 얼굴을 보이냐? 좀 뜨문뜨문 오면 안 되냐? 제가 와서 불편하시구나. 새엄마 죄송해요. 근데 아빠 걱정이 돼서 안 되겠는데요. 네가 언제부터 아빠 신경 썼다고 그런 말을 하냐? 아주 웃기네. 야, 네 아빠는 나만 있으면 돼. 네 아빠가 네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하는 줄 아냐? 넌 나한테 안 돼. 내 남편은 내가 1순위라고. 자꾸 시비를 거시네요. 아빠가 누굴 우선순위로 둔 건지는 상관없어요. 자식으로서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니 새엄만 그냥 신경 꺼버리세요.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 애미 없는 걸 불쌍해서 내가 그 자리 채워줬더니 날 대하는 꼬라지 봐라. 네 애미가 빨리 되져버려서 다행이다. 내 남편이 너 같은 인성을 가진 여자랑 평생 살았으면 아마 피가 말라 어떻게 됐을 거야. 뭐라고요? 이봐요 새엄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너나 가려서 해. 내 속 긁어대지 말고 네 집이나 가. 진짜 새엄마와 저는 상극인가 봐요. 아니지, 내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니 내가 피해자지. 새엄마는 내 유년기를 망쳐버린 가해자예요. 반드시 나중에 하늘의 벌을 받으실 겁니다. 뭐야? 너 오늘 내 손 한번 대줘봐라. 절대로 가만 안 둬. 새엄마가 저에게 손찌검 시도를 했으나 힘이 센 제가 잘 제압했습니다. 두 팔을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더니 이빨로 제 어깨를 깨물더군요.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고 몸싸움 걸어도 되는 거야? 새엄마가 시작한 일이고 난 제안만 했다고요. 한창 싸우는데 아빠가 그 모습을 보셨어요. 에휴, 두 사람 또 싸우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지영아, 너 엄마한테 그만 좀 대들어라. 대학까지 가서 이러고 싶니? 그러자 새엄만 또 눈물쇼를 벌였고 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와버렸어요. 이후 새엄마는 문자로 집에 오지 말라고 못을 박더군요. 아빠를 보려면 밖에서 보든지 하고 자기 영역엔 침범하지 말랍니다. 저도 집에 가서 새엄마와 부딪히는 게 지겨웠고 싸우는 것도 힘들어서 아빠를 밖에서 보거나 아빠 회사에 가서 뵀습니다. 저에게 새엄마와 잘 좀 지내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죄송하게도 그건 끝까지 잘 되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제 앞가림을 알아서 하게 되었는데 늘 가슴에는 새엄마라는 흠이 박혀 있었어요. 자주 악몽을 꾸었는데 늘 악몽의 대상은 새엄마였습니다. 유년 시절 아빠 몰래 벌을 세우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말하는 게 그대로 꿈에 나왔어요. 항상 식은땀을 흘리며 무서운 기운을 느꼈죠. 그 트라우마를 깨버리고 싶어서 여대를 열심히 했고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신랑을 데려가 인사시키는데 새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벽을 치고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겠다고 하셨답니다. 악몽 대상이긴 하나 트라우마든 갈등이든 모두 이겨내려고 정면 승부로 부딪히려고 새엄마와 대화를 해보고 풀어보려고 했으나 계속 벽을 치고 있어 결국엔 상견례도 새엄마 없이 했고 결혼식도 아빠만 오셔서 치렀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 가면 늘 새엄마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으니 불편해서 아빠를 밖에서만 보게 됐죠. 저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2년 만에 이혼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빠는 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서 지치고 아픈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대장암을 늦게 발견해서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셔서 한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새엄마를 찾아가 아빠의 유산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아빠와 살던 저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집에 찾아갔더니 벌써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답니다. 새엄마 대단하시네요. 벌써 남자가 생겼어요? 내가 바람을 피웠니?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내 인생 사는 건데 왜 시비를 거는 거냐? 너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난 네 얼굴만 봐도 토가 쏠려. 빨리 용건만 말하고 나가. 아빠 유산이요. 뭐? 유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줄 유산 한 푼도 없어. 네 아빠가 예전에 이미 내 앞으로 다 명의 돌려놨었다. 고로 네가 받을 건 한 푼도 없어. 역시나 제가 새엄마를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와 재혼해서 들어와 살게 된 이유도 돈 때문이고 편하게 호강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었죠. 아빠가 투병 중일 때 이미 저 몰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꿔뒀답니다. 날 원망하지 말고 돌아가신 네 아빠를 원망해라. 네 아빠가 날 더 사랑해서 그런지 재산을 다 내 명의로 돌려주더라. 아빠가 아픈 상황에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새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뭐라 말하든 상관 안 해. 이미 게임은 끝났으니까. 난 네 아빠 만나서 수십 년 부자로 살았고 남은 인생도 그러할 거다. 반면 너는 서방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애비까지 그렇게 됐으니 완전 쪽박이네. 너 돈이 궁한 상황이지? 비아냥거리는 새엄마에게 말려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우리 아빠 유산 내놔요. 무릎 꿇고 사정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너한텐 한 푼도 내어주지 않을 거다. 너처럼 싸가지 없는 기집애한테 내가 돈을 줄 것 같냐? 그러게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법이라는 게 있으니 반드시 돌려받을 겁니다. 법? 그건 돈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야. 나 이미 변호사들이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고 있거든. 어디 해보려면 해봐. 결과야 보나마나 뻔하지만 말이야. 야 김지영, 처녀인 내가 애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을 왜 갔겠니? 다 이유가 있어서야. 지금 날 봐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연하 애인까지 두고 재미 보면서 행복해 죽겠다고. 약오르냐? 정말 약오르고 화가 났습니다. 새엄마라는 존재를 만나지 않은 삶으로 되돌리고 싶었고요. 분노한 채로 새엄마 집에서 쫓겨나고 고소장을 써서 유산분배 재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새엄마의 변호인단이 제대로 방어를 해서 제가 받은 유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항소해봤자 달라질 것 같진 않았어요. 결국 아빠의 유산을 모두 빼앗겼고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답니다. 이혼하고 직장을 그만둔 터라 다른 일을 해서 올라서야겠다 결심하고 식당 장사를 배웠어요. 직원으로 1년 정도 일하고 작은 식당을 열려고 부동산 중개인과 여러 상가를 돌다가 딱 좋은 곳을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중개인과 건물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제 앞에 앉은 건물주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지영, 용케 잘 버텼네? 식당을 차리겠다고? 이 건물 주인이 새엄마예요? 그래, 네 애비가 나한테 준 돈으로 마련했지. 여기 임대료만 받고 살아도 평생은 먹고 살아. 나 완전 팔자가 폈다. 결혼 생활 할 때보다 훨씬 좋다고. 정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네요. 어떻게 여기서 새엄마를 만날 수가 있는지.
지금 내가 갑이고 네가 을 아니냐? 건물주 앞에서 꽤 당돌하게 구는구나. 너 장사하고 싶지 않은 거야? 새엄마가 나랑 계약을 하실까요? 난 아니라는 걸 이미 알겠는데. 맞아. 당연히 계약 안 해줄 거야. 목 좋은 우리 상가 보고 침을 질질 흘렸을 텐데 아쉽겠네. 다른 자리 알아봐. 새엄마는 그렇게 비웃으며 나가버렸고 저는 이를 꽉 꿰물고 다른 자리를 알아보러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어 계약하려고 건물주를 만났어요.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저 꼭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습니다. 오, 그럼 장사하셔야지. 지금 빈자리니까 공사부터 시작하세요. 네? 계약 먼저 해야죠, 사장님. 명의가 우리 마누라 명의라서 여행 돌아오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돌아오시는데요? 그때 맞춰서 계약하고 공사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먼저 공사부터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집사람이랑 통화했는데 계약하겠다고 하니까 먼저 공사에 들어가시죠. 건물주가 계약 전 식당 공사부터 들어가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중개인이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우리 건물 사장님이 선심 쓰는 건데 공사 들어가시죠. 여기 계약하겠다는 분이 아가씨 분이니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시죠. 그래야 장사 빨리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할까요? 뭐 그렇게 하죠. 사모님 오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래서 믿고 비싼 돈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름 만에 뚝딱 주방과 홀 인테리어를 마치고 계약을 하기 전 장사부터 돌입했답니다.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온 건물주 사모님이 1층에 있는 저를 불러냈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주인데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죠? 바깥 사장님과 구두 계약을 했어요. 사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못 들으셨어요? 얼핏 들은 것 같네. 근데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냥 계약 안 하려고요. 그리고 사실 내 친구가 여기 자리에서 장사하겠다고 해서 말이야. 사모님, 전 사장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언성을 높이더군요. 건물주는 자기 남편이 아니라면서 당장 장사를 멈추라고 하더군요. 그날 장사를 접고 건물주 부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곧 초대한 손님이 있다면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희 새엄마였습니다. 김지영, 오랜만이다. 새엄마? 여긴 어떻게 왔냐고? 내 절친이 여기 건물주야. 순식간에 지금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새엄마가 뒤에서 계약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 장사하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일부러 공사를 진행하고 계약을 못하게 하는 수작으로 보였답니다. 지영아, 내 친구한테 부탁했어. 너 받아주지 말라고. 아직 계약서 쓰지 않았다면서? 멍청하게 먼저 공사부터 버리고 장사를 시작하다니. 너도 참 띨띨하다. 새엄마, 진짜 1억이에요? 저 이제 돈 없어요.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서 이 식당 마련한 거예요. 아직 보증금을 낸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심각하냐. 공사비 날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장사해라. 저한테 피해 주려고 이런 짓 한 거예요? 아빠 유산 다 챙겨놓고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아직 배가 덜 고픈 모양이네. 당당하게 따지는 걸 보니까. 너 골려주는 맛이 있어. 법적으로 네가 잘못한 거니까 가게 빼라. 네 지갑에서 철거 비용까지 나가게 생겼네. 새엄마!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새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머리를 들이대더군요. 쳐봐! 너 나 때문에 트라우마 있다며 쳐봐! 오늘 돈 좀 벌어보자. 어서 쳐보란 말이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너 때문에 내가 화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었거든. 아무튼 내 친구는 계약 안 한다니까 빨리 식당 철거해라. 가만 안 둘 거예요. 새엄마, 아니 사악한 아줌마. 당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제 치벌은 나오네. 그래, 실컷 막말해봐라. 그래봐야 내 승리니까.
식당을 빼지 않고 버텼는데 건물주가 신고해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참 어리석었던 거죠. 급한 마음에 계약 전에 공사부터 했으니 저의 불찰이 맞습니다. 큰돈을 손해보고 쫓겨나서 인생 사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한때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불행한 유년기와 분노로 살아온 날들을 떠올려 보니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운 없이 무기력하게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남자가 절 찾아왔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큰 도움을 받고 살아온 부하 직원분이었죠. 제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 주셨답니다. 지영아, 아저씨 기억하지? 네, 부장 아저씨잖아요.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 맞죠? 그래, 잘 알고 있네. 그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지영이 네 소식을 늦게 전해 들었다. 새엄마랑 사연이 좀 있다면서. 요즘 많이 힘드니? 그냥 다 내려놓고 지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 좁은 집에 박혀서 겨울잠 자듯이 나태하게 살고 있네요.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지영아, 내가 5년 전에 네 아버지한테 독립하고 회사 차린 거 아니? 아저씨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이 아저씨가 널 도와주고 싶구나. 무기력한 저에게 부장 아저씨가 내밀어준 손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바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아저씨 회사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예쁘다는 말을 듣기까지 했답니다. 삶을 끝내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죠.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왜 어리석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다시 생각해도 멍청한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장 아저씨인 사장님의 아들과 자주 일로 마주쳤어요. 그 남자가 관심을 보이길래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혼녀지만 그 남자는 미혼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알면 절 회사에서 내칠 것 같아서 선을 긋고 동료로만 지내려고 했답니다. 지영씨, 제가 싫은 겁니까? 아니면 돌싱이라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 지영씨 좋아하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저 사장님이 도와줘서 지금 사람 구실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은인한테 해가 될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사님, 세상에 널린 게 여자예요.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으니 저한텐 관심 꺼주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내가 지영씨랑 인연이 되면 안 되는지, 사귀어도 되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사람으로 선택해도 되는지 물어보자고요. 사장님 아들은 매력적이고 능력도 좋고 저보다 4살이나 어렸어요. 이혼녀인 제가 양심이 있으니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됐거든요? 저는 이사님이 남자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괜히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 앞길 막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회사에 평생 몸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으니 그만할 줄 알았는데 이사님은 생각보다 무대포였습니다. 사장님 호출에 올라가 봤더니 이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의사를 묻더군요. 지영아, 내 아들이 너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 모양이더라. 나더러 돌싱 애인 만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 널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야. 이사님이 귀엽고 사장님께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 거절했으니 사장님 신경 쓰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면 좋겠다고 말하려고 부른 건데. 지영이, 너 내 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냐? 네? 사장님, 왜 이러세요? 저 이혼녀에다 나이도 이사님보다 많아요. 그게 뭐 어때서? 난 지영이 네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상상을 여러 번 했다. 돌아가신 네 아버지도 아마 좋아하실 거야. 사장님,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다. 사장님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시며 제가 이사님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만나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자 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사님께 먼저 가서 데이트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사님, 우리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해요. 지영씨, 그럼 데이트?
우리 연애하는 거죠? 뭐 그런 셈이죠. 그렇게 제가 좋다고 하시니 나도 마음을 열고 이사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결국 그날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금세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와 이사님은 급속도로 진도를 나갔고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답니다. 사장님은 절 이미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었고 예비 시어머니도 제가 며느리가 되는 것이 좋다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셨습니다. 사람 일이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제 2의 전성기가 있다면 바로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대저택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부지런하면서도 여유로운 삶을 유지했어요. 2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되자 시아버지가 선물이라며 건물을 한 채 제 명의로 주셨답니다. 아버님, 딸을 낳았다고 건물을 주신다고요? 그래, 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너희 부부가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 건물이 세 채는 있으니 한 채는 너한테 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사업 성공해서 잘 먹고 사는 게 다 너의 부친 덕이다. 나한테 일도 가르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아버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앞으로 자식도 잘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다시 생각해도 시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을 증여받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에 놀랍기만 했어요. 남편은 제가 알아서 건물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1층 식당에 계약이 만료가 되어 나간다고 해서 제가 식당을 운영해 보기로 했어요. 회사 일과 병행하면서 말이죠. 시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에 몰두해도 좋다고 하셨지만 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일을 벌였답니다. 식당이 꽤 커서 직원들이 많았고 다들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줬어요. 관리자도 있으니 제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관리자가 충원시켜달라고 해서 알아서 사람을 뽑으라고 했더니 제가 식당에 나간 시간에 면접자들이 들어왔답니다. 관리자는 같이 면접을 보자고 제안해서 식당의 빈 방에서 한 명씩 면접을 봤어요. 젊고 씩씩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누굴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관리자님,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충원을 몇 명이나 해야 할 것 같아요? 5명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방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뽑으려면 나이가 있는 이모님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젊은 여자분 3명 뽑고 이모님 2명 뽑도록 하죠. 네, 그게 좋겠네요. 사장님, 그럼 다음 면접자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좀 있는 이모님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이 또 일어났더군요. 새엄마가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답니다. 사장님, 오늘 마지막 면접자입니다. 아, 그래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줌마. 새엄마는 어디서 주워 입은 듯한 추레한 옷차림이었어요. 그 귀한 냄새까지 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새엄마가 나더러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날이 다 오네요. 지영이? 네가 여기 왜 있냐? 내가 사장이니까 여기 앉아서 면접 보고 있죠. 아줌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빠 유산 다 빼돌려서 건물 사서 잘 먹고 살더니 어쩌다 이런 꼴로 나타난 겁니까? 어제 꿈자리가 사놨더니 김지영 널 만나려고 그런 것 같네. 아휴, 내 팔자가 이렇게 드세다. 네 아빠 돈만 믿고 펑펑 쓰면서 살아보니 욕심이 생겨서 도박에 손을 좀 댔다. 아, 근데 타짜한테 걸려서 싹 다 잃고 말았지. 도박? 타짜요? 아, 그래. 그놈들이 타짜라고 밝힌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히 사기 도박꾼이 분명해. 여럿이 짜고 날 공사 친 거지. 내가 그놈들 반드시 잡아서 응징하는 날이 올 거다. 참 재밌게도 사셨네. 도박으로 우리 아빠 유산을 전부 다 날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땡전 한 푼 없어서 일자리 찾으러 온 거예요? 새엄마는 푸념을 늘어놓다
면접 보러 온 걸 인식하고 얼른 말투를 고쳐먹더군요. 그래,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지. 고시원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보증금이라도 벌어 원룸으로 이사할 계획이야. 정말 제대로 다 까먹은 모양이군요. 그래, 내가 아무래도 돈을 쥐고 살 팔자는 아닌가 봐. 네 아빠가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살듯이 조용히 살았어야 했어. 엄청나게 후회하는 중이다. 정말 한심하시네요. 면접은 볼 것도 없겠어요. 아줌마 주방일 할 줄도 모르잖아요. 나랑 살 때 주방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식당 이모로 일을 맡기겠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불합격이니 그만 나가보세요. 새엄마는 면접 떨어진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는지가 궁금했고 어떻게든 저에게 빌붙어서 살고 싶은 목적이 생겨서 비굴하게 태도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네 엄마인 건 잊지 않았지? 호적상 너와 난 모녀지간이야. 헐, 그러고 보니 재수없게도 호적으로 얽혀있긴 하네요. 재수가 없더니 지영아, 내가 네 엄마라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지영아, 이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네 마음이 불편하지 않니?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지영아,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건물주까지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나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요. 저는 잘 살게 된 사연을 아주 즐겁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박수를 치면서 기쁜 척 박장대소했고 저의 행복을 같이 나누자고 은근슬쩍 말하더라고요. 어머머, 우리 지영이가 시집을 가서 손녀까지 낳았다고?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당장 보고 싶다, 지영아. 어서 네 집으로 같이 가보자. 이 할머니가 손녀를 봐야겠어. 할머니라뇨, 아줌마.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알면서 내 딸을 손녀로 부르다뇨. 당치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영아, 나한테 서운한 거 많았지? 화나는 일도 많았을 거고. 내가 미안하다. 늙은 꼰대가 괜히 지랄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지영아, 실은 나 네가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예전에 대저택에서 살 때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으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우리 다시 합치자. 이 엄마가 너희 집으로 들어갈게. 그 더러운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 좀 그만하시죠. 정말 들어주기 힘드네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한테 복수하려고 단단히 마음 먹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걸 보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겠어요. 난 이렇게 건물주도 됐고 멋진 남편의 어여쁜 딸까지 있고 천사 같은 시부모님도 있어요. 반면 당신은 빼돌린 아빠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고시원에서 불쌍하고 처량하게 살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해버린 새엄마에게 몇 마디 말을 하니 복수를 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비굴하게 굴면서 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더군요. 최고의 복수? 그래, 지영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 이젠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 우리 딸 지영이와 같이 살고 싶어. 이 엄마가 하는 말은 절대 머리 굴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야. 이 엄마를 그만 용서하고 받아주렴. 우리 딸 착하지? 제 나이가 몇인데 조련하려고 해요. 어릴 땐 당신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이도 먹었고 남편과 자식까지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해도 당신과 난 절대로 한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줌마? 지영아, 너 부모한테 이러면 나중에 천벌 받는다. 이 엄마가 개고생하면서 사는데 모른 척 하겠다는 거니? 그래, 한 발 물러나서 같이 사는 건 포기할 테니 나에게 집 한 채 해주고 먹고 살 돈을 매달 붙여줘라. 그건 형편이 되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네.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쳤다고 아줌마한테 집을 사주고 돈 해주겠어요?
우리 과거 일은 그만 따지고 지금 이 순간만 두고 이야기하자.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희 엄마 이대로 두면 분명히 후회할 거고 벌도 받을 게야. 너 잘 사는 것으로 복수 다 했다며? 그럼 자비를 베풀 줄도 알아야지. 새엄마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헛소리만 내대서 관리자한테 그만 내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밖으로 떠밀리는 새엄마는 끝까지 버티며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직원들 여럿이 끌고 나가 보기 좋게 식당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주방 단지에 든 굵은 소금을 한 주먹 들고 새엄마 머리 위로 뿌려줬어요. 부정타는 기운을 내쫓으려고 꼭 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야, 김지영,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내쫓는 것도 모자라 소금을 뿌려? 이게 엄마한테 할 짓이야? 동네 사람들, 딸내미같이 엄마한테 소금을 뿌립니다. 이런 기집애가 운영하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셔야겠습니까? 다들 돌아가세요. 아줌마, 아무리 입을 나불대도 내 식당은 조금 더 타격받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앗아간 것들을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아줌마 당신 인생에 생지옥이 펼쳐질 거야. 아주 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이렇게 해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당신이 이 꼬라지라고 있으니 내가 꾸던 악몽은 이제 사라질 거고 하루하루가 기분 좋을 거야. 오늘 덕분에 트라우마 완전히 잊을 것 같아. 고마워 아줌마. 그럼 잘 가세요. 야! 김지영! 너랑 난 평생 얽혀 있을 거야. 날 도와주지 않으면 네 인생도 처참히 망가지고 말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다시 소금 한 주먹을 퍼와 새엄마 머리 위로 뿌리고 직원들에게 멀리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새엄마가 눈에서 멀어지자 온몸의 혈관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복수를 하고 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딸아이 첫돌이 다가와 잔치를 소박하게 하고 아빠가 계신 납골당에 찾아갔습니다. 아빠한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죄송한 마음도 많았는데 아빠의 유골함 앞에서 실컷 울고 나니 남아있는 건 그리움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과 첫돌인 딸과 인사를 잘 하고 돌아왔답니다. 현재 있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1년의 세월을 더 보냈어요. 평생 경찰서에서 연락 올 일 없던 저에게 어느 날 형사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대충 듣고 끊으려고 했는데 형사 입에서 새엄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듣고 경찰서에 찾아갔답니다. 점퍼로 머리를 가리고 엎드려 있는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새엄마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제 새엄마라는 거죠? 네, 연락할 보호자가 김지영 씨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식당 앞에 있는 수족관에서 홍게를 훔치셨어요. 홍게를 훔쳐서 뭘 하려고 했을까? 몇 마리나 훔쳤는데요? 4마리요. 합의하시고 어머니 모셔가시겠습니까? 식당 사장님이 선처한다고 하니 합의만 해주시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라 저희도 그냥 훈방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 별짓을 다 하시네. 이봐요 아줌마, 창피한 건 아시나 보네? 어서 고개 좀 들어봐요. 점퍼를 들추고 외치자 새엄마가 헝클어진 머리로 고개를 들어 올리더군요. 지영아, 오랜만이다. 이 엄마가 홍게를 먹고 싶어서 사고를 쳤다. 대단하시네요. 평생 안 보고 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린 모녀 사이라니까. 봐봐라, 너도 내가 걱정돼서 날 데리러 온 거잖아. 사랑하는 딸, 이 엄마가 힘들게 살고 있으니 좀 도와줘라.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감옥에 가면 훨씬 편하게 살 것 같아서 온 거예요. 계속 시궁창에서 사셔야죠. 합의해 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영아, 엄마 갈 곳이 없다. 고시원에서 더는 못 살겠다. 네가 좀 먹고 살게 도와줘라. 진짜 바닥을 기면서 살고 있었군요. 난 그 말 들으니 더 기분이 좋네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 인생이 꼬이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하기만 하다고요.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서 합의하고 홍게부터 좀 사줘라. 그게 요즘 제철이라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가지가지하는 새엄마를 경찰서에서 빼내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아줌마한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이거 받으세요. 지영아, 너희 집 가면 안 돼? 그리고 홍게가 얼만데 겨우 5만 원이냐? 언제쯤 날 받아줄 거냐? 아줌마, 잘 들으세요. 이젠 아줌마가 경찰서에 잡혀가도 오지 않을 거고 아줌마가 돌아가셔도 빈소에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이 아줌마 보는 마지막 날이에요. 뭐가 어째?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 정말로 천벌받고 싶으냐? 에휴, 우리의 악연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그만 봅시다, 아줌마. 잘 가요. 새엄마를 두고 차에 올라탔고 가지 말라고 뛰어오는 걸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새엄마가 또 뭔가를 훔쳐먹었다고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는데 보호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니 법대로 처벌하라고 일러주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곤 여태까지 어디서 뭐하는지 모른답니다. 제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쭉 써봤더니 다사다난했네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연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